네,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트럼프가 이번 달 말에 한국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DMZ를 방문한다고 해요. 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DMZ를 방문을 해서 김정은이를 혹시 또 만나는 것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우리 보수 우파 쪽에서 좀 불만이 있죠. 예, 저 그 불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만이죠. 트럼프가 이번에도 자기 인기 때문에 자기 지지율을 높이려고 평화쇼를 또 해주고, 게다가 김정은이를 혹시 만날지도 모르는데 이번에도 김정은이를 만나는 그런 평화쇼를 하고, 그럼으로써 지금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 평화쇼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 죽어가는 문재인 정권을 또 살려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이죠. 뭐 이해하고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평화쇼를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처음에는 통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김정은이하고 평화쇼를 하면 할수록 그 지지율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시간이 갈수록. 자, 그게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그게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 때 드러났잖아요. 그때 트럼프가 예상외로 그 회담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바람에 그것이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율에 더 도움이 됐어요. 그 행동이 미국 내에서 더 그 인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민주당에서도 그거를 상당히 칭찬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만적인 그 평화쇼를 하는 것이 트럼프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왜 트럼프는 이번에 DMZ를 방문함으로써, 그리고 김정은이를 만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왜 그런 평화쇼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기만적인 평화쇼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본인 지지율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중국이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굴복할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돼요. 이란에 대해서든 북한에 대해서든. 아직 중국이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며칠 전에 이란이 그 미군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켰죠. 그리고 이제 G20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 시점에 트럼프는 지금 이란과 중국에 무차별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24일 날 어제 이제 트럼프가 이란 제재 행정명령서에 사인했습니다. 자, 이 행정명령서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이 사람하고 그 측근들에 대한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행정명령서에 사인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하고 그 측근들의 동결되는 금융자산이 수십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냐면은 요 며칠 사이에 6월 23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뉴스가 떴어요. 미국 정부 당국에서 앞으로 미국 국내에서 사용되는 5G 장비는 모두 중국 밖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런 조치를 취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그동안 화웨이를 엄청나게 경제 제재를 가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근데 이제 그 화웨이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 뿐만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뭐 애플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노키아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통신 회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전기 제품 회사들,
중국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 회사든 일본 회사든 핀란드 회사든 이런 나라들의 회사들일지라도 중국 안에서 만들어진 것은 앞으로 미국 안에서 쓰여질 수가 없을 것이다. 수입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곧 야, 애플아, 삼성아, 노키아야, 너네들 다 중국에서 이제 떠나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자, 이 뉴스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어제 보도한 뉴스인데요. 미 재무부 혹은 법무부에서 상하이 포동발전은행이라고 하는 중국에 굉장히 큰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을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뉴스입니다. 요 밑에 건물 사진이 상하이에 있는 요 포동발전은행 본사 건물이에요. 자, 이 상하이 포동발전은행은 자산 규모가 9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1050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중국에서 9번째 가는 은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의 골드만삭스하고 맞먹는 규모의 은행이고요. 이 외에도 중국 교통은행하고 중국 초상은행, 이것도 중국의 굉장히 큰 은행들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추가적으로 제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은행들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드디어 미국이 중국의 은행들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에 들어갈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들한테 미국의 군사 전략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이거를 독촉하는 뉴스입니다. 자, 보시면요. 요 SCMP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그 언론사인데 여기서 어제 보도한 뉴스예요. 미국이 한국의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 요청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근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절했다고 그래요. 그 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자, 지금 한국군의 경계태세가 다 무너져서 며칠 전에 NLL을 통해서 북한의 어선들이 2번이나 침범했잖아요. 그거를 발견도 못했고 지금 경계태세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제대로 국방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뭘 집중하긴 집중해요. 이 문재인 정부. 근데 미국이 남중국해에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북한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요. 자, 미국이 지금 한국에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네 남중국해 와서 우리 지금 중국에 대한 자유의 항행 작전을 하는데 한국 참여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이제 적극 참여해라. 이런 뜻이죠. 자, 다음 뉴스는 뭐냐면요. 자, 이거는 트럼프가 어제 트윗에 날린 내용이에요. 자, 뭐라고 썼냐면은 그 해협을 통해, 그 해협이라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말하는 거죠.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중국은 91%의 기름을 얻고 있고 일본은 62%,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도 비슷하게 그 해협을 통해서 기름을 얻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이익도 없이 바닷길을 지켜줘야 하나? 그 나라들은 그동안 이 바다가 항상 위험했었는데 이 위험했던 그 바다에서 자신들의 배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자, 이 트윗을 보면은 이제 트럼프의 그 미묘하게 어떤 지적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미묘한 심리가 느껴져요. 뭐냐면은, 자,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이 긴장된 이유는 트럼프가 이란에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란에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된 이유는 트럼프가 미국으로 하여금 그 이란에 대한 핵 협정에서 탈퇴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최근에 이란에 대한 핵 협정에서 탈퇴했고 그 이후로 이란에 경제 제재를 가했잖아요. 그럼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이 긴장이 되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 긴장된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긴장된 이유 때문에 동맹국들로 와서 야, 우리 미국이 이란을 지금 해상 봉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혼자 지키고 있는데 야, 너네 우리 동맹국들도 와서 좀 같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할 명분이 조금 약하잖아요. 왜냐면은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정에서 탈퇴를 했고 이후에 이란에다가 경제 제재를 함으로써 그 호르무즈 해협 그 부근이 군사적으로 긴장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거예요. 최근에 그렇게 긴장된 이유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좀 약하죠. 동맹국들로 와서 여기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트윗에 날린 내용은 우리가 오랫동안 다른 나라들을 지켜줬다. 다른 나라들이 오랫동안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많은 이익을 얻어왔는데 기름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근데 미국이 오랫동안 그곳을 지켜줘 왔다. 아무런 이익도 없이. 그 오랫동안이라는 말을 트럼프가 일부러 넣은 거죠. 그리고 이 말을 또 굳이 넣었어요. 트럼프가. 그 바다는 항상 위험했었다. 그동안. 그런 바다였다. 이 말을 항상 넣었어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최근 미국 때문에 좀 긴장되긴 했지만 이전에도 수십 년 동안 위험했던 바다다. 이곳은. 그 말을 굳이 넣었어요. 트럼프가. 왜냐면은 최근에 내가 이란과의 핵 협정을 파기함으로써 지금 긴장감이 좀 조성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바다였다는 것을 좀 말하고 싶었던 그 트럼프의 미묘한 심리가 느껴지죠. 요 트윗에서. 어쨌든. 자, 트럼프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제 동맹국들 이 호르무즈 해협 지키는데 야, 너네들도 같이 참석해. 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명분을 쌓으려고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번에 DMZ를 방문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안 만날 수도 있는데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 고위 당국자는 언론사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트럼프가 DMZ를 갈 계획은 있지만 김정은이를 만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그 고위 당국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미국의 외무부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겠죠. 아마도. 근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일단은 고위 당국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차관급 이상인데 그거부터가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를 안 만날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다가 갑작스럽게 만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김정은이 전혀 만날 계획이 없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김정은이한테 연락이 와서 갑자기 만나게 됐다. 이런 식으로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미 행정부 쪽에서도 이렇게 좀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DMZ에 가서 김정은이를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다가 쌀 5만 톤을 무상 지원하게 됐잖아요. 한 1,2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 값이. 저는 그게 아마도 김정은이를 DMZ로 부르는 그 대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쌀 5만 톤 지원하게 된 과정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일어났어요. 사전에 별로 얘기가 없었다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도 별로 반대하지도 않았고요.
좀 석연찮은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 쌀 5만 톤. 뭐 어쨌든 그게 맞다면은, 그게 정말 김정은이를 DMZ로 부르기 위한 그 대가가 맞다면은, 김정은이를 DMZ로 불러서 30분 잠깐 왔다 갔다 하게 한 값이 1200억 원이에요. 자. 아니, 이게, 만약에 김정은이 정말 나온다면, DMZ로 와서 트럼프를 만난다면, 그게 뭐 지금 실무진에서 뭐 이렇게 조율을 해서 형성된 정상회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와서 차만 홀짝이다가 30분 정도 만나서 사진 몇 방 찍고 헤어지는 그런, 그야말로 쇼라 이 말이죠. 쇼. 그 잠깐 오는데 1200억 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김정은이는 그럼 왜 오는 것이냐? 뭐 이제 쌀 받은 것도 있고 5만 톤 그 받은 것도 있고, 아니 그게 맞다면은, 그 쌀 5만 톤이 김정은 부르는 값이 맞다면은 그 쌀 그 5만 톤 받은 값도 있고, 또 북한 인민들한테 자랑할 거리가 생기죠. 야, 트럼프가 날 만나러 미국에서 직접 여기까지 날라왔어. DMZ까지.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생기니까 뭐 김정은이 잠깐 와서 사진 몇 방 찍어주는 뭐 할만한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 트럼프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런 쇼를 하는 거예요. 중국을 굴복시킬 때까지. 물론 이로 인해서 이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평화쇼를 해줌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얻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자, 트럼프가 이번에 문재인 정권의 요청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한국에 와준 것, 그래서 평화쇼를 한번 해준 것, 이 대가로서 트럼프가 분명히 문재인한테 이 요구를 할 겁니다. 야, 한국 정부야, 너네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해, 적극 참여해, 남중국해에 군함 보내. 만약에 그게 힘들면은, 그게 정말 너 힘들다, 그러면은 아예 저 호르무즈 해협 쪽에 군함 몇 대 보내. 아마 이런 요청을 할 거예요, 트럼프가. 자,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금 당면한 문제는 중국이란 말입니다. 중국을 굴복시킬 때까지 시간을 끌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서든 이란에 대해서든. 지금 트럼프가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중국 문제, 이란 문제, 북한 문제, 베네수엘라 문제. 게다가 내년 2020년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이 상황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모든 국력을 중국에 집중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다른 전선이 늘어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자, 트럼프가 이렇게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트럼프한테 문재인 정권 무너뜨리는데 같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정권을 퇴출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 이 말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중국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미국의 모든 국력을 중국에 집중시키길 원한다 이 말입니다. 전선이 더 늘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중국이 무너질 때까지 시간을 끌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다고 해서, DMZ에 가서 김정은을 만난다고 해서 대북 제재가 약화된다거나 비핵화 협상이 좀 느슨해진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